자, 이제 우리가 한번 요 위치 결정 모듈을 한번 세팅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한번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테스트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고 하는 항목, 인텔리전트 펑션 모듈이라고 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를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New 모듈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ew 모듈. 그러니까 이제 미쓰비시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입출력을 제외하고 뭐 아날로그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위치 결정 모듈, 그 다음에 통신 모듈 이런 것들 다 이 인텔리전트 모듈로 이렇게 분류하고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듈의 타입을 이렇게 이제 열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뭐 온도 제어 모듈도 있고 카운터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QD75 타입의 그런 위치 결정 모듈도 있고 통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심플 모션 모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심플 모션 모듈. 그래서 이 심플 모션 모듈을 선택을 하면 QD77MS2, 4, 16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요 2, 4, 6, 16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모듈이 제어할 수 있는 제어의 축수,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면 모터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MS2라고 하면은 모터 2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에요. 16이라고 하면은 16개를 이렇게 광통신 네트워크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듈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MS2니까 MS2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는 우리가 지금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 베이스고, 마운티드 슬롯 넘버, 얘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느냐, 어떤 몇 번째 슬롯에 꽂혀 있느냐, 이걸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번째 슬롯에 꽂혀 있는지를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에 있는 요 내용만을 가지고 모른다면 지금 현재는 여기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슬롯의 넘버로는 0, 1, 2에 해당하는 모듈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해당하는 걸 딱 지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모르시면 우리가 온라인 데이터를 한번 들어가서 얘가 지금 몇 번째 슬롯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겠죠. 자, 지금은 스타트 XY 넘버가 이제 40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팅. 그래서 슬롯 넘버는 2번이고 얘가 시작하는 XY 어드레스는 40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왜 40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그죠? 왜냐하면 미쓰비시의 그 어드레스 방식을 제가 첫 시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입력을 첫 번째 꽂았고, 얘가 32점 점유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 출력을 꽂았고, 얘가 또 32점을 점유하는데, 그 두 번째 꽂은 디지털 출력이 20번부터 시작하고 얘는 40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위치 결정 모듈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쓸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3개, 4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정하는 이 부분이 몇 번째 슬롯, 선두 어드레스 몇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대충 넣게 되면 결국은 에러가 나거나 뭐가 안 맞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OK. OK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yes 하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조그마한 플러스 기호를 하나 누르시면 요 아래쪽으로 또 다른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다른 항목을 열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심플 모션 모듈 세팅이라고 하는 이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다른 창이 하나가 이렇게 열립니다. 다른 창이, 다른 프로그램 창이 하나가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멜소프트 심플 모션 모듈 세팅 툴이라고 하는 별도의 세팅 툴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무것도 여기 없어요. 지금 비어있는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뉴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뉴 버튼 클릭하시고, 요 뉴 모듈에다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정을 해야 됩니다. qt77ms2, 그 다음에 선두 XY 어드레스는 아까 40이라고 했죠? 다가 40, 0040 되는 겁니다. 0040. 선두 어드레스 40. 그 다음에 OK.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듈에 대한 세팅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좌측에 메뉴가 있는, 메뉴 트리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잘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요 시스템 세팅, 이제 위에서부터 한번 단계적으로 한번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요 밑으로 이제 확장이 되죠. 여기서 시스템 컨피규레이션, 시스템 컨피규레이션을 보면은 자, 지금 이제 qt77ms라고 하는 이 위치 결정 모듈이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2축짜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첫 번째 축 1축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고, 이거는 뭐 앰플리파이어를 어떤 걸 쓰느냐, 어떤 앰프를 쓰느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이 항목을 그대로 놓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축이 활성화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뭐 다른 거 요 밑에 마크 디텍션 이런 건 하실 필요가 없고, 파라미터 항목을 바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라미터. 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위치 결정 모듈이 많은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능들 중에 모든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 우리가 뭐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조,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어떤 것들은 반드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몇 가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컴퓨트 베이직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를 제일 위에 지금 버튼이 하나 있는데, 기본 파라미터를 컴퓨트 계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눌러 보시면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구조,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뭐 볼 스크류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도 이제 수평 방향, 뭐 버티칼 방향, 또 렉 앤 피니언 기어 구조,
그다음에 뭐 롤 피드 구조, 로터리 테이블 구조, 이제 다양한 실제적으로 이 서버 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그런 기구의 구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런 기구 구조들에 맞춰서 꼭 세팅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메뉴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제일 첫 번째 거를 기준으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볼스크류 구조고, 이 모터와 이 볼스크류가 그냥 벨트와 풀리를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1대1 기어비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1대1의 기어비로. 자, 유닛 세팅. 이제 모터가 뭐 몇 바퀴 돌았느냐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그 축에 붙어 있는 어떤 그 기구물이 몇 미리 이동했는가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지. 그거 이렇게 이동하는데 모터가 몇 바퀴 돌았느냐가 우리가 일일이 그걸 계산해서 뭐 입력을 한다거나 굳이 그걸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로 보겠다. 뭐 인치 단위도 있겠지만 밀리미터 단위로 보겠다. 그 다음에 볼 스크류의 리드, 여기 이제 보시면 나와 있죠. 볼 스크류의 피치 간격, 리드를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이 축의 볼 스크류의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스펙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스펙은 지금은 10mm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죠. 그래서 10하고 0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만이 되는 거예요. 만. 소수점 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만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결국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볼 스크류가 10mm 이동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볼 스크류의 규격에 따라서 다르죠. 어떤 것들은 한 바퀴 돌 때 뭐 6mm, 5mm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볼 스크류의 하드웨어적인 스펙을 잘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항목 보시면 리덕션 레이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어비인데 지금 현재 우리는 1대1 구조예요. 벨트 풀리긴 하지만 같은 그 일을 가지고 있는 1대1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덕션 레이쇼는 그냥 기본값으로 1대1로 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코더 레졸루션. 엔코더 레졸루션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의 스펙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그 모터의 끝에 붙어 있는 엔코더가 1회전당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194,304펄스 짜리의 엔코더예요. 굉장히 정밀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스펙은 요 항목은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만 일단 입력을 하고, 요 밑에 보시면 컴퓨터 베이직 파라미터 1, 그러니까 베이직 파라미터 1 항목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클릭을 해 보시면 베이직 파라미터 1에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OK 버튼을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Yes 하시고. 자, 그게 지금 여기에 보시면 베이직 파라미터 1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베이직 파라미터 1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우리 조금 뭐 그래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계산 기능들을 좀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입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항목들은 뭐 이렇게 한 번씩 쭉 보시면 속도 제한값, 그 다음에 뭐 가속 시간, 감속 시간,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또 뭐 백래시 보상, 이게 이제 백래시 컴펜세이션 이렇게 되어 있죠. 백래시 보상,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스트로크 리미트,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우리가 리미트, 하드웨어 리미트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리미트를 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리미트를 걸 때 얼마로 할 건가, 상한 하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값들은 그냥 우선은 그대로 놔두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시다가 자, 조그 스피드 리미트라고 하는 거, 파라미터 31. 자, 중간쯤 내려오시면 파라미터 31번에 조그 스피드 리미트 값이 있죠. 조그 스피드. 이 조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모터를 수동으로 정회전, 역회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작에 의해서 수동으로 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조그 운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그 운전. 그래서 그 조그 운전을 할 때 속도 값이 아니고 속도의 제한 값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200mm per minute로 이렇게 이제 기본값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나중에 돌려보시면 좀 답답한 값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얘를 조금이 아니고 2000으로 10배를 늘려주겠습니다. 2000하고 엔터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바로 조그 스피드 값. 그러니까 이건 내가 조그 스피드 값이 아니고 제한 값이에요. 제한 값. 최고, 그러니까 조그 운전을 할 수 있는 최고 속도인 거죠. 자, 그리고 또 나머지도 그대로 그냥 기본값으로 놓고 쭉 밑으로 내려오시다가 이제 중간쯤 보시면 HPR 베이직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HPR 베이직 파라미터. 자, 이 HPR이라고 하는 거는 홈 포지션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원점 복귀와 관련된 파라미터예요. 원점 복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이제 PLC 전원을 딱 투입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이 서버 축이 있는 그 서버 축에는 무슨 자가 붙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분명히 어느 위치인가 가서 지금 이제 이 기구 구조가 붙어 있는 놈이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 복귀를 통해서 이 지점이 0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라고 하는 그걸 이제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기준이 되는 점을 알려줘야 돼요. 그걸 이제 홈 포지션 리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홈 포지션 리턴과 관련된 파라미터들을 설정을 해줄 때, 여기도 이제 메소드, 방식도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한번 보시면, 도그, 프록시미티 도그, 그러니까 근점 도그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무슨 카운트 메소드, 데이터 셈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 프록시미티 도그, 메소드, 근점 도그 센서를 이용한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렉션이 있어요. HPR 디렉션. 얘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트로크 내에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원점으로 가라고 했을 때 위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포워드라고 하면 모터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이고, 리버스라고 하면 모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하드웨어 구조에서는 모터가 지금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모터 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리버스 방향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포워드가 아니고 리버스 디렉션으로 가라.
원점 복귀해 하면 무조건 리버스로 가는 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점 복귀 어드레스는 0으로 지정하겠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나는 이거를 좀 다른 값을 주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겠지만 그냥 좋은 값으로 다 놓고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복귀 속도 HPR 스피드가 0.01mm/min으로 굉장히 작은 값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1분당 0.01mm 가는 거예요.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안 바꾸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왜 안 움직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아주 천천히 얘가 움직이는 거를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느린 속도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빠른 속도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HPR 스피드를 그렇다고 해서 원점 복귀하는 속도를 좀 너무 또 빠르게 해버리면은 이제 사실 원점 복귀는 정밀하게 이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빠르게 되면 또 에러가 날 수도 있으니까 값을 한 600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지금 우리 구조에서는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크립 스피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크립 스피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크립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기어가는 거예요. 기어가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의 이제 크립은 어떤 동작이냐면, 얘가 이제 원점 복귀해야 하면은 근점 도구가 있는 데까지 쭉 조금 전에 HPR 스피드로 쭉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근점 도구를 만나게 되면 근점 도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크립 스피드로 속도를 바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달려가다가 이제 거의 원점에 다 왔다라는 신호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천천히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원점 센서에 의한, 엔코더에 의한 원점 신호가 딱 걸리면 그때 딱 정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를 뭐 200이나 300 정도로 조금 줄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점 복귀 속도로 쭉 올라가다가 한 3분의 1 정도 속도를 확 줄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HPR retry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원점 복귀를 이제 재시도하는 옵션이 보시면, 리미트 스위치로 HPR retry 하지 않겠다라는 게 있고, 이건 리미트 스위치로 원점 복귀를 재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 복귀 돼 있는데 또 원점 복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리버스 디렉션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근점 센서를 지나서 이제 그 위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한 리미트에 걸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한 리미트에 걸리면 다시 하한 리미트 신호를 받고 그냥 비상정지 해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근점 도구를 이제 찾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원점 복귀를 재수행을 하겠다 하는 게 1번 옵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옵션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제 기본 파라미터는 여기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정한 거를 일단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일단 파일로 저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메일 위치에다가 서버 세팅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시고,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 줄 입력을 해 놓으려고. 저는 지금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임의로 한 줄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 제 PLC에다가 일단 우리가 여기 이제 심플 모션 모듈이라고 하는 이런 항목을 이렇게 입력을 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LC 쪽에 PLC 프로젝트를 써주시고요. 네, 일단 우리 PLC 프로젝트 써주셨다면 요 이제 위치 결정 모듈, 심플 모션 모듈 세팅 툴에서 설정한 이 설정 내용도 이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쓰는 방법은 위에 메뉴가 동일한 메뉴가 있습니다. Write to Module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QD77MS2라고 하는 이 위치 결정 모듈, 이 위치 결정 모듈에 대한 세팅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이제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쓰기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 라이트 모드고, 여기서 플러스 기호를 이렇게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뭐 포지션 데이터, 무슨 파라미터, 서브 뭐 등등, 캠 데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요 파라미터 항목만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금 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체크 해제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플래시롬 데이터만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이죠. 파라미터만 체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플래시롬 데이터 라이팅 체크,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두 가지만 체크를 하시고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execute 눌러서 자, yes 하시면 쓰기가 똑같이 수행이 됩니다. 자, 플래시롬에 어퍼 쓰겠느냐? yes. 다시 런 모드로 가겠느냐? 뭐 yes 하시면 돼요. 클로즈. 자, 이제 쓰기가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쓰기 한번 좀 해보시고, 자, 라이트를 다 하셨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이제 해봐야 됩니다. 그죠?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원점 복귀가 방향이 맞는지, 내가 설정한 속도가 적당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테스트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창 위에 요 테스트 아이콘이 있어요. 테스트 아이콘. 요 아이콘이에요. 테스트 아이콘. 얘를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제 뭐 주의사항 이렇게 나오고요. 확인 하시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모듈 셀렉션 해가지고 이제 선두 어드레스 40번지고 모듈의 네임은 요거다. 오케이. 자, 이제 그 서버 온오프 리퀘스트를 수행을 해라.
자, 이런 창이 하나가 딱 열렸습니다. 창이. 자, 이게 이제, 테스트 하기 위한 창입니다. 테스트 창. 자, 테스트 창을 열었더니, 여기에 이제 상태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피드 커런트가 어떻고, 뭐, 피드 레이트가 어떻고, 이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단 요거는 넘어가고, 엑시스 에러하고 엑시스 워닝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엑시스 에러, 축의 에러는 0으로 없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엑시스 워닝이라고 해가지고 2147이라고 이렇게 뭔가 색깔이 하나 올라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그냥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컨트롤러가 forced stop이 돼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 매뉴얼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이쪽에 요거 파라미터 82번 Forced Stop Valid Invalid라고 하는 요 항목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결국 비상정지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요 강제정지에 해당하는 이 시그널을 뭐 쓸 거냐 말 거냐 요거를 이제 정해주는 건데 우리가 요거를 invalid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이제 좀 바꿔주시고 다시 한번 라이트를 좀 하겠습니다. 이걸 바꿔주시고 라이트를 다시 이렇게 파라미터 항목에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 테스트 창, 조금 이따 테스트 창 들어가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테스트 창을 열어서 확인, 오케이 해서 테스트 창을 이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에러나 이런 것, 워닝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진 상태고, 엑시스 오퍼레이팅 스테이터스 항목을 보시면, 서버 오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외력에 의해서 모터를 움직일 수 있는 이 상태, 이게 지금 서버 오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우리가 서버 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은 뭐냐면 서버 온 시켜주는 과정이에요. 서버 온은 모터가 이제 자기가 힘을 주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기 위치를 딱 고정을 하고 명령이 들어오면 그 명령에 맞춰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서버 온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서버 온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서버 온오프 리퀘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서버 온오프 리퀘스트. 자, 우선은 서버 온오프 리퀘스트에서 이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고주파음이 좀 들리죠, 그죠? 그리고 얘를 손으로 이렇게 한번 살짝 힘을 줘보시면 얘는 이제 안 움직여요. 얘는 이제 모터가 전기가 이제 인가가 돼서 자기 위치를 딱 지금 붙잡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너무 심하게 이제 움직이면은 이제 에러가 날 수 있는데 에러가 나면 다시 한번 에러 리셋하고 서버 온을 다시 시켜주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이게 이제 지금 서버 온 상태입니다. 서버 온 상태. 됐죠? 자, 그러면 서버 온 상태에서 자, 요거를 이제 클로즈, 요 창은 닫으시고 자, 지금 이제 엑시스 오퍼레이팅 스테이터스는
웨이팅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바뀐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는 조그 운전부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그 운전. 조그 운전 하시려면 요 아래쪽에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테스트 항목에서 엑시스 1, 당연히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엑시스 1이고요. 셀렉트 펑션에서 두 번째 항목, 조그 오퍼레이션. 두 번째 항목에 조그 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죠. 얘를 선택을 하십니다. 조그 오퍼레이션. 그 다음에 조그 하셨나요, 이거? 조그 오퍼레이션? 아마 버전이 지금 조금 틀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다면 조그 스피드, 이제 조그로 움직일 동작 속도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그 스피드를 현재는 1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너무 느리니까 100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1000. 조그 스피드는 1000. 자, 1000으로 바꿔주시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버튼들을 보시면, 조그에 포워드와 리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 버튼을 누를 때, 실제 하드웨어를 보시면서 누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워드라고 하면은, 모터에서 멀어지는 방향이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눌러보는 겁니다. 눌렀을 때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누를 때만 동작합니다. 여기는 누를 때만. 리버스를 눌렀을 때는 반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포워드는 내려오고 리버스는 올라가죠. 자, 포워드 내려가고 리버스 올라가고. 자, 그 방향에 문제가 없다. 그 방향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점 복귀. 자, 원점 복귀는 아래쪽에 보시면 HPR이라고 있죠. 그죠? 요 HPR.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HPR을 딱 눌렀는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HPR 누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리버스 방향으로 가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HPR 눌렀을 때. 근데 만약에 얘가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보시면 Stop All Access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다가 괜히 갔다가 어디 다른 데 갔다 부딪힐 수 있으니 Stop All Access를 그냥 눌러서 정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일단은 HPR을 눌러볼게요. 위로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네, 위로 올라가면서 원점 복귀, 근점 센서 만나고 딱 정지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파라미터가 정상적으로 이제 동작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신 거예요. 자, 한 가지 동작 더 확인해 볼까요? 우리 원점 복귀 HPR 파라미터 중에 retry라고 하는 항목이 있었죠. 그죠? retry. 그래서 지금 원점 복귀가 됐는데 여기서 또 원점 복귀의 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동작하는가? 그러면 이제 하한 리미트 RLS를 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HPR을 한 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리미트를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원점 복귀를 수행을 하는 거죠.